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무차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유가 올리기 목표 일단 성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2차 후보 등록도 거부를 했습니다. 혹시 불출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아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오늘 유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가 도입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란이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유가 200달러. 기름값을 올려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유조선의 통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일본 소속 민간 선박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바람대로 유가는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첫 소식 문예빈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바다와 하늘을 뒤덮고 선체 아래쪽엔 커다란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선원들은 급히 구조보트에 몸을 싣고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원 20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루 사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에서 태국, 일본 등 민간 선박 4척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경고를 무시하고 운항한 선박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 우방국으로 향하는 어떤 배든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چون قیمت نفت تابع امنیت در منطقه است که منشأ ناامنی شما هستید. 미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 해군이 작전 중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모든 항만 시설에서 민간인들은 즉시 물러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 충돌이 유조선 피격과 유가 급등, 미국의 추가 공습 경고로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란의 유조선 공격,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영해에 있는 유조선 2척을 공격해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깊은 밤 바다 위 대형 선박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이라크 알파오항에서 외국 선적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빠져나오는 선원들의 모습은 탈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폭발물을 실은 보트를 이용해 유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 떨어진 거리. 이란이 호르무즈뿐 아니라 이라크와 공유하는 해상 통로 인근 페르시아만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 항만공사는 공격을 받은 유조선이 몰타 선적 제피로스호와 마셜 제도 선적 세이프시 비 뉴스호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선박들은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란 인접 이라크 영해에서 이 정도 규모 폭격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이 사고로 이라크는 석유 항만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미 호르무즈를 인질로 삼은 이란이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란의 공격은 중동의 중립국, 평소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은 오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역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에너지 타격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드론이 타격하는 모습 이서영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비행체가 한 방향으로 급하강하고 몇 초 뒤 새빨간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먼 바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황급히 현장을 기록합니다. 我操，赶紧走，打起来了！我操，战斗机直接打了！我靠，战斗机从头上飞过去，直接。 현지 시각 어제 오만 살렐라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이 이란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오만을 공격한 건 지난 3일 이후 8일 만입니다. 오만 국영통신은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지만 일부가 살렐라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중동 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란의 주 공격 대상은 아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적이 된 걸로 풀이됩니다. 오만은 아라비아해의 주요 거점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체 경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을 부인하는 상황. ضمن آنکه حادثه‌ای که در بندر سلاله کشور دوست همسایه و برادرمان عمان اتفاق افتاده است بسیار مشکوک به نظر می‌رس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حال بررسی این موضوع است.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오만의 남쪽 항구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 걸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바다가 된 이스라엘 텔아비브 모습 그리고 그 주변국 모습까지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드론과 로켓의 공습을 받은 도시는 한순간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 표적 50곳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이스라엘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굉음을 내며 어둠을 가로지르고 곧 고층 건물에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놀란 여행객들이 창밖으로 짐을 던진 듯 바닥엔 옷가지와 베개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드론이 아랍에미리트를 급습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도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2대의 드론이 떨어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르즈 미군 기지 등 중동 국가 미군 군사시설을 향해 미사일도 발사했다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은 자체 방공망을 가동해 요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 여파로 억만장자들의 놀이터였던 두바이가 유령 도시가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두바이 경제 타격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눈에는 눈. 이스라엘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공습을 퍼붓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했는데요. 민간인 거주지도 피해가 있어 보입니다. 오은석 기자입니다. 검문을 위해 멈춰선 자동차와 오토바이들 사이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제 테헤란 인근 검문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노려 타격한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를 수색합니다.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견도 동원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민간인 거주지마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چند جای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واقع شدن. یکی از این مناطق همین منطقه است. منطقه مسکونیه. سازه نظامی وجود نداره.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군과 협력을 과시하며 홍보 영상을 올렸고 미 중부사령부도 이란 군용기가 잇따라 폭격당하는 영상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번 공격으로 테러 기반 시설과 무기 저장 시설,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사령부를 포함한 약 70개의 테러 목표물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폭격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도심엔 대규모 군중이 집결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이란 국방부 장관과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등의 장례식이 열린 겁니다. 이란 시민들은 하메네이와 무주타바의 초상화까지 내걸고 적들을 부수자는 구호를 외치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결국 가장 치열한 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 쟁탈전입니다. 지나가는 어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란이 설치한 바다의 지뢰, 기뢰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 이 기뢰가 담긴 이란 기뢰함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부분의 이란 기뢰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use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며 유가가 오르자 직접 나서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기뢰 설치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이나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We don't think so. 유가 급등에 대해서도 곧 해결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il will be coming down. It's just a matter of war that happens you can almost predict it.
I would say it went up a little bit less than we thought. 유가 급등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 승인에 따라 이 가운데 절반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가 시장 안정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 미국은 바다에서 기뢰를 심을 수 없도록 이란 기뢰함을 대부분 격파했다고 하지만 이 복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그럼 로켓을 발사해 하늘에서 기뢰를 떨어뜨려 뿌리면서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소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지난해 1월 보도한 영상입니다.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대형 로켓. 이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뾰족한 물체가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이 군용 트럭 위 발사대에 실은 다연장 로켓 파즈르5로 바다에 지뢰, 기뢰를 뿌릴 수 있다며 공개한 겁니다. 1시간 안에 기뢰 수백 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در سیستم خودش عمل کرد و اینا هدایت پذیرن، هوشمندن، شناورهایی که نزدیک بشن به جزیره. 기뢰 부설함처럼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기존 지상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민첩해 이란의 가성비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좀 부분이 있는데요. 해안을 봉쇄하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닿았을 때 폭파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얘네들은 기뢰라고 보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이란 기뢰함 대부분을 격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파즈르5를 이용한 기뢰 부설 훈련 영상을 공개했던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지뢰밭으로 만들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전쟁을 끝내는 종전,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전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이란 해군 함정들입니다. 사흘 뒤 대부분이 파괴됐고 한 척은 기울어진 채 물에 잠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다른 함정들이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인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중부사령관이 직접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중부사령관은 특히 이란의 최신의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4척 가운데 마지막 한 척도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o date, we have struck more than 5,500 targets inside Iran, including more than 60 ships, using a variety of precision weapon systems. 이란 해군을 초토화시킨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무리할 임무가 있다면서도 이란 전쟁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격할 표적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하면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지지층 반발 속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쟁 목표를 이란의 군사 능력 제거로 좁혀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신정체제를 유지한 채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시장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종전의 주도권,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미국 측이 이란의 휴전 협상 의사를 타전했다가 거절당했다고요. 이란은 2가지 종전 조건을 공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그 조건 알려드립니다. 전쟁 종결이 임박했다며 의기양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하지만 미국 측이 전달한 휴전 제의를 이란이 2차례나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통해 이란의 휴전 협상 의사를 2차례 타전했지만 이란이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현재 전쟁 판세에서 안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 분석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가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도 그것이 분쟁을 끝내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배상금 지급과 재침략 방지 보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 휴전이나 종전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출 닷새째인데 등장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다쳤다고 부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과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다는 발표 이후에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스타바 하메네이. SNS에선 모스타바 사진을 합성한 골판지 패널 영상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 측이 모스타바의 부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키프로스 주재 대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스타바가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습으로 가족 6명이 숨졌는데 모스타바가 살아남은 건 천운이었다고 했습니다. 미 CNN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모스타바가 공습 첫날 발이 골절되고 왼쪽 눈 주변에 멍이 드는 등 얼굴에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스타바의 의식은 또렷한 상태고 추가 공격을 피해 통신이 제한된 보안시설에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살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모스타바의 은신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교민들의 탈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번의 검문을 거쳐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하기까지 고됐던 피란길의 여정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황량한 사막지대로 난 도로로 버스가 달립니다. 이스라엘 한국 교민 39명이 타고 이집트로 탈출하는 버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국경. 자, 드디어 타바 보더를 넘어갑니다. 전쟁 이후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돼 국경을 넘기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군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체크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껴서요. 4번 정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냥 김밥 도시락이니까 이렇게 먹었죠. 국경에서 3시간을 더 달려 이집트 동부 다합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립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6일까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옆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급히 잡은 숙소지만 공습 경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위안입니다. 가족방입니다. 침대가 하나, 둘, 셋. 이제 이 욕실 아주 간단한 딸 아이도 그냥 좋아하는 거 보니까 피난은 일단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집트 한인회도 동포들을 위해 환영회를 열고 김치 등 한국 음식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들의 추가 탈출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 당사국인 미국의 국방장관은 본인 외모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언론사 카메라에 실물보다 못 나왔다며 사진기자 출입을 막았습니다. 문제 삼은 사진, 하메네이 사망 직후 열렸던 첫 브리핑에서 찍힌 거였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직후 열린 첫 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헤그세스 장관 측이 사진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브리핑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장관 참모진이 장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물보다 덜 매력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문제 삼은 사진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사진 기자들은 지난 4일과 10일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진기자협회는 출입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사진과 미국의 전쟁 책임을 묻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외교 공간을 정치적 선전에 활용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이란 대사관.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에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얼굴 사진과 어린이와 여성들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는 언제 전쟁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여성과 어린이 학살은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고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군의 오폭으로 175명이 사망한 이란 초등학교 공습 등을 규탄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란 대사관이 지난주 내건 이 현수막은 오늘로 9일째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외교 공관이 주재국에서 제3국을 겨눈 메시지를 내거는 건 흔치 않습니다. 공관을 외교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금지한 비엔나 협약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사관에서 지도자를 추모하는 건 외교 행위라며 비엔나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사관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여자 축구 아시안컵 경기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하고 망명을 신청했던 이란 선수들. 이 가운데 한 명이 마음을 바꿔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 내린 결정인데 정작 현지에 있는 어머니는 돌아오면 안 된다. 딸에게 필사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애썼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호주에 망명을 허가받은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But we realise they are in a terribly difficult situation with the decisions that they're making. 하지만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망명을 결심한 7명 중 한 선수가 마음을 바꿔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 장관은 자발적 결정인지 질문했고 결정을 내린 배경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망명을 철회한 선수는 가족의 신변을 걱정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마라, 널 죽일 거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시안컵 참가차 호주를 찾은 이란 선수들은 경기 당시 국가연주 때 침묵해 귀국하면 처벌을 받을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대표팀 선수 26명 전원에게 망명 여부를 물어봤지만 추가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차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윤 결의문만 낼 게 아니라 2가지 행동을 보여달라. 그러면 신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 플랜 B도 있다. 불쾌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제 뒤로 국민의힘 당사가 보이는데요. 공천 추가 접수 마감 시간인 저녁 6시가 다 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이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이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요구한 건 인적 쇄신과 이른바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윤호개인 세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온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혁신선대위원장을 임명해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나 당권에 도전할 거란 일각의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등록이 안 된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를 하시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당 지도부는 3차 공천 접수 가능성에 대해 공관위 결정을 지켜보겠다지만 불쾌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 시장 불출마를 가정해 플랜 B가 있다고 했고 다른 지도부 관계자 또한 고개 숙이라고 해서 했더니 무릎까지 꿇으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절윤 메시지를 냈지만 오늘 발표된 당 지지율 또다시 17%.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뒤졌습니다. 이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 얼굴로 선거가 어렵다. 조기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역대 최저치인 17%를 2주 연속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졌습니다. 3배 이상 벌어진 연령대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2배 가까이 앞섰고 대구 경북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17%에 갇혔다며 지선을 뛰고 있는 전국 동지들의 한숨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2선으로 퇴진하고 새로운 얼굴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건 무능이라며 의원들이 간판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장 대표가 참 딱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자, 여권 소식입니다.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든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거래했다는 음모론.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가 됐죠. 친명 진영에서 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왜 당이 가만히 있느냐며 지도부 정청래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 정 대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 강력한 대응은 뭐였을까요?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 음모론이 나온 지 사흘째 되는 오늘. 친명계 의원들의 화살은 당 지도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에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며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의총 직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거래설을 제기한 인사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이 김어준 씨 최근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친명계 의원들 극우 유튜버가 뭐가 다르냐며 김 씨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김어준 씨는 검찰개혁 입법 국면에서 여권 강경파를 지원 사격하며 신중론을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감각이 좀 있거든요.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와 대통령 순방 중 정부 대응 등을 두고 연이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친명들은 김 씨를 향한 공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조율하지 않았을까요? 자정작용 능력들 그리고 데스킹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한 친명계 의원은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거냐고 불쾌했고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음모론도 근거 없이 소개하면 극우 유튜버랑 뭐가 다르냐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 데 쓴 혐의로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재판 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 보겠다는 걸까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자금에 쓴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다만 은행 측이 딸 명의 대출을 제한했다고 거짓 해명했던 양 의원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재판 직후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재판 소원을 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재판 소원은 오늘 0시부로 관련 법률이 공포돼 본격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총 16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판사나 검사 등의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첫날 고발된 사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이모 변호사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형사재판에선 종이 기록을 출력해 심리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이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해 서면주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도 조 대법원장과 같이 고발당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 왜곡죄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고발인은 이 대통령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법 왜곡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공세를 펴왔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경찰은 이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달아나고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가게에서 이 모습을 쳐다보던 업주는 문을 잠그고 구석에 숨습니다. 전 숨었어요. 문 잠그고 제 뒤에 숨었어요. 네, 많이 놀랐어요. 지금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이 남성 말리는 사람을 때리는가 하면 인근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을 열더니 운전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릅니다. 급기야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챙겨 나옵니다. 손에 든 건 빵을 자를 때 쓰는 빵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발길질을 하며 대치하는 남성. 삼각봉을 맞고도 거칠게 저항합니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 4발을 쏘고 나서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 건 어제 오후 8시쯤. 최근 교통사고로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잠시 외출한다며 밖에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성과 일면식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보호하고 치료하는 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들 돌보느라 경찰, 소방관들이 밤새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센터 설치에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는데요. 온갖 고성과 추태가 난무하는 실태를 정경은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른팔을 놔보세요. 오른팔 놔보세요. 술이 조금 깬 뒤 문 밖으로 나가는 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혈압 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 정신 드십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집에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전화번호. 지루한 스무고개가 시작됩니다. 이거 안 풀어보이소. 뭐 풉니까? 이거 모르지. 이러면 내가 그래줄게. 갑자기 휴대폰을 던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 주고 싶어! 침대에 놓으세요. 침대. 바닥인데. 곧이어 욕설이 반복됩니다. 이 주치자 한 명 보살피느라 경찰 한 명과 소방관 한 명이 2시간 넘게 시달렸습니다. 치우는 것도 이들 몫입니다. 약간 술 냄새 말고 치가 좀 병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맡았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4명 정도? 외국인 만취자가 실려오면 대화는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름 어떻게 돼요? 2, 3, 4. 이곳에선 구토도 일상입니다. 한참 뒤 잠에서 깬 남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잠이 안 돼요. 결국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귀가합니다.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자리 없다고 자기가 나라는 경우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욕설 같은 경우는 좀 흔한 일이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난동이 심하면 인근 경찰을 추가로 불러야 합니다. 고성과 욕설, 거기에 대소변까지 처리해야 하는 주치해소센터는 부산과 제주에 있습니다. 부상당한 경우에 실려가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도 22곳이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상주하는 경찰은 84명, 소방관도 3명이 투입됐습니다. 부산 주치해소센터 한 곳을 만드는 데만 국비와 시비 12억이 들었습니다. 혈세가 투입된 이곳에선 매일매일 주치자의 욕설과 난동을 상대하는 고군분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금은방 아닙니까? 네, 금목걸이를 사러 온 줄 알았던 손님 알고 보니 딴 속셈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남성이요, 10돈짜리와 15돈짜리 금목걸이를 들고 무게를 비교하는 듯 흔드는가 싶더니요, 금목걸이를 든 채로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시가가 2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인데요. 골목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니 이제 다음에는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도주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의 차량을 발견해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이 남성 결국 범행 2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량 2대가 보이는데 이건 무슨 일이죠? 늦은 밤 숨바꼭질하듯 쫓고 쫓긴 차량들 얘기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차량 한 대가요, 잠시 뒤에 불법 유턴을 하는데요. 그 뒤를 택시가 쫓아갑니다. 앞차는 유턴을 하고 빙글빙글 보시는 것처럼 서로 돌고 도는데요. 이 뒤쫓는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네. 엉망으로 운전하거든요. 내가 따라가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앞차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추격전을 벌여 운전자를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도망갈 걸까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네, 이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라고요. 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네. 사고를 내고 사라진 운전자 얘기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서울 강남구 청담 사거리인데요. 도로에서 승용차가 질주를 하더니 멈춰선 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현역 육군 병사였는데요. 사고를 내고도 택시를 잡아 타고 대학 병원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역시나 만취 상태였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내기에서 사기 골프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력대로 치는 건데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의아한데요. 상대방의 음료에 수면제를 타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던 남성이 장갑을 벗고 잠시 자리를 뜹니다. 그러자 다른 남성이 나타나 의자에 놓인 종이컵을 다른 컵으로 바꿔놓습니다. 탁자에 놓인 음료수병 뚜껑을 열고 병 속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털어넣는 모습도 보입니다. 음료병에 털어넣은 건 수면제였습니다. 바꿔치기한 종이컵에도 수면제를 탄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기 골프 상대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겁니다. 일당은 이렇게 스윙을 하기 전 공의 시선을 고정하는 짧은 틈도 노렸습니다. 상대가 공을 치기 직전 리모컨으로 스윙 방향이 바뀌게 화면을 조작해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한 겁니다. 이들의 범행은 내기에서 계속 지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설치한 카메라에 모두 찍혔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신체 이상 증상을 느끼고 좀 뭔가 수상하다는. 일당 9명이 이런 식으로 챙긴 판돈은 모두 7,400만 원. 경찰은 동종 전과가 확인된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네, 새로 뽑은 차량을 사고 없이 잘 타다가 중고차로 팔려던 차주가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사고 차량 같다며 거래를 거절당한 건데요. 알고 보니 차량 부품이 출고 전에 이미 교체돼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걸 고객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벤츠 E클래스 신차를 구입해 3년간 무사고로 탄 A씨. 지난해 중고차로 팔려고 내놨는데 사고 이력이 있는 것 같다며 매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답변이 이거는 사고 차량이시죠? 저희가 한 번도 사고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래 취소가 됐어요. 깜짝 놀라 자동차 성능검사장에서 점검해봤더니 실제로 보닛이 통째로 교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회색이어야 할 보닛 안쪽 색깔도 A씨 차는 검은색이었습니다. A씨는 벤츠 공식 딜러사에 부품 교체를 왜 알리지 않았냐며 따졌습니다. 딜러사와 벤츠 코리아도 보닛 교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차를 만들 때 다른 차종의 보닛으로 조립했던 사실을 발견해 한국에서 정상 부품으로 갈아 끼웠을 뿐이란 겁니다. 하지만 출고 전에 발생한 하자라서 고객에게 부품 교체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언제라도 자신 같은 피해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팔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A씨는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달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운행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 건데요. 조만간 일반 여행객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역 승강장에서 출발 준비 중인 열차. 오늘부터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까지 가는 K27호 여객 열차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운행이 중단됐던 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겁니다. 평양행 열차 일부 구간에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북한의 허가를 받고 30만 원짜리 열차표를 구입하면 25시간쯤 뒤 평양에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 평양을 출발한 열차도 현지 시각 오후 4시 반쯤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열차는 베이징과 평양을 각각 출발해 양방향으로 운행되며 단둥, 신의주를 경유해 매주 4차례 오갑니다. 우선 외교관 등 공무상 사유가 있거나 초청장을 소지한 승객, 사업 목적의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여행객에게도 조만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中朝是友好近邻，保持常态化客运列车运营，对促进双方人员往来便利化具有重要意义。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북한을 찾는 외국인의 9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 활성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북한의 김주애가 또다시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총을 쏜 자리에 서서 권총 사격을 이어갔는데요. 미사일 참관하고 총 쏘고 주애를 계속 군 관련 행보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총구를 겨누자 번쩍 불꽃이 튑니다. 같은 가죽 자켓 차림의 딸 주애. 진지한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기며 왼쪽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란히 선 간부들 사이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총무부장도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부녀가 어제 군수 공장을 시찰한 뒤 공장 사격관에서 권총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주애의 무기 사용 모습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주애가 처음 등장한 곳도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고 그간의 공개 행보 중 군사 관련 행보만 약 60%에 달합니다. 후계자로 유력한 주애가 앞으로 군 관련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민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어린 여자애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탁월한 감각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 위원장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달에만 3번째 군사 행보에 나서며 방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지나가는 일본 여성, 특히 어린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해 공분을 샀죠. 한국의 어린이도 일본에 여행 가서 이런 봉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일본 나고야의 한 편의점. 어린아이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화면이 휘청합니다. 놀란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오는 순간 긴 머리 여성이 팔에 든 가방으로 아이의 얼굴을 치고 지나갑니다. 사흘 전 공개된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여자가 약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 같았거든요. 일본이었고 뭐 말이 통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찰을 부를 생각은 아예 상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최근 일본에서 고의적으로 보행자에게 몸을 부딪히는 행위, 이른바 부츠카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 도쿄 시부야에서도 일본인 추정 여성이 어린 대만 관광객을 일부러 치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공식 SNS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며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커다란 우박까지 쏟아진 겁니다. 야구공 크기에 맞먹는 우박도 관측됐습니다. 강풍과 우박이 덮친 마을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마트는 천장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주택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외신들은 강력한 뇌우가 지나가면서 4개를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창밖을 찍던 카메라가 충격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한 번 더 충격이 전해지며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태국 푸켓 국제공항에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비행기 앞바퀴가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 기내엔 14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공항 측은 긴급 복구를 위해 7시간 동안 활주로를 폐쇄했습니다. 원숭이가 벽에 난 구멍으로 관람객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사과와 야채를 챙겨와 건네줍니다. 중국 내이멍구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원숭이가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일본 오사카 도심에서 거대한 철제 파이프가 도로 위로 솟구쳤습니다. 하수도관 공사 중 벌어진 일인데요. 차량들이 붐비는 고가도로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오사카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철제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새 걸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하에 묻어놨던 파이프가 10m 넘게 지면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바로 위엔 차량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딪히진 않아 더 큰 피해 면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파이프 내부의 물을 모두 빼낸 직후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파이프 내부에 물을 채우면서 현재 대부분이 지하로 내려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대 도로는 안전을 위해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벼랑간 창문이 떨어지면서 기대고 서 있던 여성 승객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시청과 버스 회사에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길거리. 촬영 중이던 러시아 모델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남성을 밀쳐낸 뒤 가방과 손으로 마구 때립니다.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모델의 정당방위를 지지하는 응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석유 최고 가격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싸지는 걸까요? 최고 가격제 말 그대로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예전엔 국가가 유가에 개입했었는데 1997년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로 유가가 치솟아 이렇게 막 비싸지자 국가가 30년 만에 개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유소 기름값이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중동에서 도매 정유사가 기름 사오면 그걸 주유소에 공급하죠. 정부가 정한 이 최고 가격은 도매, 그러니까 정유사 가격에 매겨집니다. 자,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얼마나 많이 이 기름값을 싼 값에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경유를 1,600원대에 파는 주유소에 차량이 끊임없이 몰립니다. 중동 상황 이후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제일 저렴해서 여기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세상한데 거의 다 2,000원대랑 1,900원대라서 원래 결국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기름값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주유소 마진이 더해져 결정되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정부가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내일부터 주유소의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 이하로만 공급해야 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마진을 과도하게 붙이지 않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2주마다 최고 가격을 다시 정하고 기름값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장 보러 가서 돼지고기 사려다 멈칫한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 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고물가 부담에 돼지고기를 집었다가 내려놓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좀 부담은 가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장년인한테는 좀 비싸죠. 그런데 과거 한 대형마트에 납품됐던 돼지고기 가격이 육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상승한 정황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개 업체가 일반 육의 입찰 가격이나 브랜드 육의 견적 가격을 사전 협의해 제출했다는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계약 금액은 총 190억 원으로 업체 직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협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납품 가격 인상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소비자들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위는 9개 업체에게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에 대해선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는 로봇. 그런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관심을 보였다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왼손으로 세정제를 뿌리더니 오른손으로 걸레를 들어 닦습니다. 걸리적거렸는지 걸레를 어깨 위에 걸치고 컵을 치웁니다. 널브러진 장난감을 모아 통에 넣고 소파 위 쿠션까지 정리하니 순식간에 거실 청소가 끝납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신종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람처럼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영상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원격 조작인지 물었고 회사 측은 완전 자율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회사의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BMW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돼 부품 운반과 조립을 맡으며 10개월 동안 중형 SUV 3만 대 생산을 도왔습니다. 이번 신형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하체 움직임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공장을 넘어 가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Like the home is like single digit years away from being able to really I think put robots in and be able to do like real useful work for humans autonomously. 로봇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먼지도 흩어지며 무난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이어집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눈폭탄이 떨어지고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짧은 시간에 집중됩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2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릅니다. 광주도 한낮에 1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이후로도 평년 기온 살짝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지 않겠습니다. 내일 청정한 북동기류가 먼지를 밀어내며 전 권역이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 회복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